그리고 오늘 와서 인사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버디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버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질문을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들 바쁘시고 그래서 힘드셨다고 들어서요. 지금 질문 없으시더라도 질문이 생기시면 각종의 버디로 매칭되신 분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예배 때, 가정 예배 때 보면 본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길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지루해질 때가 있는데 가장과 청으로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갔는지. 가원일 때도 되게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시간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시간이 이렇게 늦춰지는 거는 가장도 힘든 경우도 있고 가원들도 지겨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어떻게 정리해 나가시는 시간 정리. 제 의견은 시간을 늦게 하는 건 좋은데 한 분이 지나치게 본인의 의견을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문제죠. 항상 시간이 늦어질 때는 그 한 분이 문제예요. 그 한 분이 가원일 수도 있고 그 한 분이 가장일 수도 있어요. 가장 총무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마디 했죠. 총무님한테. 저는 농담이고 사실 가끔가다 그럴 때 그리고 뭐 물론 뭐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민망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미리 막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총무님이. 그럼 아주 거기까지만 하라고. 왜냐면 이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더 나누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건 가원이죠. 가원이 이 좀 삼천포로 빠지거나 이러면은 그게 힘든데 그게 일단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관계도 형성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뭐 이러면은 정말 상처받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거를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는 뭐 많이 형제였을 경우에는 이제 좀 이 여자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서 얘기 좀 할 수 있게 또 이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지면은 옆에서 이제 아내 되는 자매가 툭툭 쳐요. 그만해라. 자기도 아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 분이면 좋은데 뭐 저희 경험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성함 얘기해주세요. 저희는 주파수조의 얼굴이 안 보여요. 주파수조의 황우승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경험이 그러니까 길어졌던 적도 있고 짧았었던 적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이제 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를 제가 스스로 한번 해봤거든요. 스스로 해본 중에 가장 제가 요건 괜찮다 하는 게 일단은 가장님하고 총무님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많이 하시건 적게 하시건 그거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좀 어떤 몇 번 이렇게 교제를 가지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셔도 그냥 다른 분들도 알거든요. 그 주변 분들도 그냥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두서없는 말도 다 같이 들어주는 그런 거 그리고 너무 말씀을 안 하셔도 그걸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애기들이 있으면은
애기들이 꼭 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방을 하나 내드려가지고 거기서 애가 좀 자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마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가는데, 또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수련 어디였죠? 죄송하지만 휴스턴에서 모셨을 때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전에 애들이 이제 큰 애서부터 애기들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 큰 애를 어린이 뭐 애들 가장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맡겨줬어요. 맡겨주면서 이제 그 전에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뭐 들쑥단쑥하다가 애들이 시끄럽기도 하고 뭐 뛰어다니고 하다가 그런 것들이 몇 달 지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어떤 그 위계 질서도 생기고, 애기들도 형 오빠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게 재밌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그래 또 안 자고 그래 같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교제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뭐라고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뭐 보면 교과서적으로 가정교회는 이거다 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별적으로 저희 같은 가장 총무님들 그리고 가원들 그 상황에 맞게 그때 해 나가시는 게, 대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총무님들이 제 경험으로는 많이 듣는 게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마중물 가정교회 가장 정미선입니다. 작년에 가장 총무가 된 사람으로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말 많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이제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분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맞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 되게 차가운 미팅을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초반에는 가장 총무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 많이 하는 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그 조절하는 게 어렵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을 서로 안 하니까요. 그 한 가정씩 만나는 거에 조금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뭐 MT도 가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못 가요. 시간도 안 맞고 친해지지도 않고 되게 뭐 이래저래 안 되더라고요. 또 애들 있는 경우에는 또 더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가정교회를 다 모여서 하지 못하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족만 만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저희의 부족함도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서 지금은 조금 제가 총무의 입을 자제하고 있는데 처음엔 좀 그게 힘들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저희는 좀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수향기 김석현 가장인데요. 이제 분가하셔서 이제 가장 총무하고 계신 이제 분들이 마중물 교회시거든요. 저희는 뭐 그 제가 하면서 이제 이분들 모시고 이제 얘기한 게 조금 약간 웃기긴 한데, 뭐냐면 말은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혼자 처음에 가장 총무하면서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했나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부가장 부총무 사실상 마음속에 있는 커플이 저희 가정교회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사실 이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누가 어떻게 두서없이 힘들게 말을 뭐 많이 한다, 사실 그것도 힘들지만 타픽이 3,000% 빠졌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옮기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살다가 싱가포르에서 힘든 거 있으면 뭐 나누다 보면 타픽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부가장, 부총무하고의 대화를 살짝 끌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3,000보 가던 게 이제 진주로 가고 이제 딴 데로 그래서 약간씩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남들이 봤을 때 나의 말을 끊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가장
그 가정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이제 가정 형제 자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살짝 돌릴 수 있도록 하면 나름 부드럽게 얘기들이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용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목표했던 게 이제 저희 안에서 한 가정이 올라가고 저희가 다시 나오는 걸로 봤었을 때 타겟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그 안에서 한 3년 동안 하면서 그 대화를 하니까 크게 이제 막 사실 뭐 컨스피러시 티어리도 하고 뭐 별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토픽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원했던 기대했던 쪽으로 많이 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좀 그렇게 부가장 총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좀 더 깊게 교제하시면서 좀 그 대화라든지 토픽을 좀 리드할 수 있도록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는 조는 주파수조고요. 동행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항상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적게 빨리 끝내시는 분은 동일하게 또 빨리 끝내시거든요. 근데 3초포로 빠지던 아니면 포커스를 맞춰서 말을 많이 하던 그러니까 듣는 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 사람 생각이 말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시간 외에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 말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꼭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이 커야 되고 영적인 부분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좀 매일 반복되는 얘기들도 있고 좀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고 그 사람과 같이 소통하고 내가 이거를 동감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내비쳐주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지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말을 할 때 커트를 안 시키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안 나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이들이 보통 저희가 10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많이 나눴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좀 나눔을 좀 적게 하고 빨리 끝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노하우가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경청하고 있다는 걸 계속 인식시켜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하다 보면 잘 맞고 안 맞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안 맞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 상담도 하고 다른 분들은 교제 나누고 상담도 해봤지만 1년, 2년 해봤는데 정말 안 맞아요. 그때 또 어디 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먼저 힘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도 양 서로 안 맞는데 가원이 맞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그런 어려움들이 가장 크죠. 이번에 우아조로 옮긴 그 코람데오 가정교회 특성이 가장 꼭 있어요. 네. 꼭 있어요. 보시면 그 가장 총무님들이 여태까지 쭉 말씀하시던 거 보면 개인적인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벽을 치고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나는 뭐 2년 후에 주재원인데 2년 후에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제는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로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런 분들을 끌고 가도 그 사람이 그 신체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이클이 있어요. 어느 때는 굉장히 갑자기 막 다가와가지고 가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해서 친밀감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떨어져 있더라도 그때 너무 붙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끌어당기고 잡아당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개인 성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8년 되고 가장 총무한 지 7년 됐는데 저희보다 더 오래 싱가포르 생활하셨던 분이 저희 강원으로 들어와서 생활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심지어 교회를 2년간 안 나오셨던 분도 있어요. 2년간 안 나오셨다가 다시 또 나오셔요. 그러면서도 가정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면서 계속 가시거든요. 저희 꿈은 이제 그분을 가장 총무로 세우는 건데 왜냐하면 계속 계실 거거든요. 그분은 싱가포르에. 근데 워낙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분은 굉장히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분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그 가정의 그렇다는 거는 가장 형제님이랑 자매님들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도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끈을 놓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안 나와도 가끔 가다가 카톡이라든지 연락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총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 때문에 다른 가원들이 힘들어요. 다른 가원들이. 저 사람은 뭐냐, 왜 편애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그거를 견뎌내셔야 돼요. 가장 총무는. 그리고 이분한테 30분을 가령 하루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시간을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그분이 원래 캐릭터가 그렇다. 그런 식으로 그 다른 가원이 이분에 대한 욕을 막 신나게 해도 그 옆에서 들어주셔야 돼요. 끄덕끄덕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나와도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되지? 굳건한 마음 그런 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한 말씀을 하고 나가야 될까요? 주바라기 가정교회 조원준입니다. 저는 가원으로 여기서 한 5년, 가장으로는 이제 8년 차에 접어드는데 질문하신 왜 없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일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보다는 사실 이제 총무가 여러 가지 좀 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경우 저도 뭐 답은 없죠. 사실은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그냥 이제 참고 기도하고 그런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럴 때 이제 저희도 사실은 좀 거의 바닥까지 간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실은 어찌하오리까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까지 주신 조언이 멤버가 바뀌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정을 두 가지인 걸 받았는데 정말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회복도 되고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사실은 뭐 신앙적인 문제로 어떤 갈등 이런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분의 어떤 살아온 방식이나 뭐 인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좀 해결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필요하시면은 뭐 목사님한테 좀 저도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 그때 오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회복이 많이 저희도 회복이 되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분들은 한 해에 동시에 다 가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해. 제가 농담처럼 2, 3년에 또 새해가 되면 또 제가 한 말씀 하잖아요. 이제 우리 저희 가정교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희망은 여러분들이 다 빨리 교육받고 우리 가정님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다음에 정말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로 가신 분이 3가정, 2가정은 이제 수료하시고 이제 새로운 가정교회로 분가를 하셨지만 저도 그냥 농담처럼 뱉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도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윤희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가장 총무의 네트워킹이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껴보는데 이제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뒤늦게나마 이제 목사님께 이제 가서 그 문제를 상의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가장총무 네트워킹이 잘 돼 있으면 그 안에서 저희가 서로 뭐 꼭 답을 얻자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 위로와 또 어떻게 같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보니까 잘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아마 각 가장 총무님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데 그거를 딴 사람들하고 시행하는 것도 좀 창피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정말 동역자로서 쉐어를 하면서 어려움들을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가장총무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교회 반대의 경우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총무님들이 힘드신 거면 열심히 견디셔야죠. 근데 가원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가원의 상황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서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원으로 딱 오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가원분이 나가셨거든요. 나가셨는데 그 가원분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원들의 어떤 반응 때문에 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머지 가원들한테 그 총무가 의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근데 되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원이 적응을 못하고 나가면 그 여파가 굉장히 길어요. 저는 나간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가정교회를 딱 들어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싱가포르 생활을 잘 몰라요. 가정교회 딱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어떤 정보지도 되고 이제 소사이티가 되는데, 교회 생활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은 여기도 소속이 되고 저기도 소속이 되고 봉사부도 되고 그러면 굳이 가정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데에서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욕먹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움직여요. 그렇다고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적극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굉장히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어려워요. 이렇게 가정총무를 할 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럴 때가 오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가정총무에 대한 자질의 문제에 부딪혀요. 가정총무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늘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동치 않고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원들한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좀 자기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저는 정말 확 무너졌었거든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간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하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진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예수 위에 가원들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 위에 뭐 국민 정서가 있다듯이 그런 거를 죄송합니다. 가정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진짜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그러니까 애들, 이게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당겼다가 뺐다가 당겼다 뺐다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원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거에는 이렇게 한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좀 벗어나게 되는 것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나.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제 저도
가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걸 하겠다고 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데 이게 가장 총무의 입장에서 각가지 경우에 서 그동안 겪었던 거 들었던 거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다 이 자리에 있으셨으니까. 근데 가원의 입장에서 사실 가장 총무 때문에 힘든 것도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정 총무님이랑 뭐 여러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해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어떻게 그러면 가원들 입장에서는 목사님한테 사실 가기도 힘들거든요. 뭐 일주일 월 몇 번 뵙고 뭐 공식적으로 비공식 자리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뭐 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런 걸 캐치했을 때 나와 관련된 일인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캐치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런 거에서 좀 제가 가원으로 8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요. 가장 총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매주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션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저기 함께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그 오랜 세월을 견디셨기 때문에 지금 한바로 집사님께서 여기 가장으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그냥 오히려 이제 저희 하나님이 저 때문에 말씀 안 하셨지만 속상한 일도 많이 있으셨는데 내가 이제 가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리더십이 됐을 때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힘들 것 같고 내가 또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제 분명히 간다고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길로 가겠다. 근데 그게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10몇 년 동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원이 여기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되냐. 나는 가장의 입장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끌려가기 싫거나 아니면 그게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뭐 어떤 좋은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보람대회 박성희. 네. 올해 부부학교 꼭 하세요. 제가 부부학교 개설 팀장입니다. 부부학교 꼭 하세요. 제가 부부학교 사역을 10년이 넘게 했거든요. 거의 한 14년 됐네요. 부부학교 사역한 지 14년 됐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총무한 지 저도 이제 8년 차가 됐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부부 사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총무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하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사역도 저희가 부부학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팀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요.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부모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모임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하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때 이게 100% 맞느냐. 그러면 거기 분들, 강사분들도 그렇고 사역 담당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고 똑같은 성격인 사람 한 명도 없듯이 저희 자식들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성격이 없고요. 똑같은 특징이 없습니다. 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응하느냐, 적응시키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난다고 적응을 못하면 나가는 거고요. 적응을 못 시켜도 나가는 거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의 문제인데 자식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식에야 맞춥니다. 자식이 사춘기가 돼서 독립할 때가 오면 부모를 밀어내거든요. 부모를 밀어내고 그렇게 되면 그 밀어내는 자녀를 어떻게 보듬어서 내 품 안에 가둔다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고요. 내 품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청소년기의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가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원이 가장한테 실망을 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도 안 하고 카톡방도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형제들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형제들이 그러는 성향이 많거든요. 형제들은 부부학교 강의를 하다 보면 동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자매들은 형제한테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허락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가르쳐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대부분 이제 그 특질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님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를 꾸려서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목표의 타겟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가장이 생각하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가정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하고 가정교회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구분을, 역할을. 그게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형제들은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의 나와 그 다음에 가정교회의 가정으로서의 나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그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기가 내려놓을 부분들을 충분히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려놔도 힘들어요. 그렇게 내려놔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하거든요. 앞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내려놔야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려놔야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부밖에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죠. 네.